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창비교과서 3학년 1학기. 자,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은 언어의 자서전입니다. 언어의 자서전. 언어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리고 언어의 특징들을 공부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 150쪽이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가문단입니다. 언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언어. 그렇죠.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언어다. 언어라는 거죠. 하지만 까마득한 옛날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후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하니 나는 인류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가졌을 것이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언어의 목적이에요. 사실 언어의 목적이에요. 말을 안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낸다라는 건 맞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추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행동을 나타낼 겁니까? 과연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랑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런 거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후에 만들어졌겠죠.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것들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글은 나중에 생겼지만 문자 언어는 나중에 생겼지, 음성 언어는 바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현재 지구에 서로 다른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뭐예요? 언어, 외국어가 다양하다 이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현재 지구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나의 특성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뭡니까?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 등 나의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의 특성.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 특성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뭡니까? 설명 대상, 소개. 이 글은, 글의 종류는 설명문. 자서전인 것 같지만 사실 설명문입니다. 음성과 문자로 뜻을 통하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정보와 감정을 주고받기 원했다. 전하려 하는 정보와 표현하려는 감정은 뜻을 이루었는데 이 뜻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것은 소리였다. 소리를 먼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어를 먼저 사용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뜻을 담아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시 그 뜻을 이해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감정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바로 언어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문자도 사용되었다. 전하려고 하는 뜻을 약속된 문자로 표시하고 이를 눈으로 보아 이해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 의사소통하게 됐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밑줄 쳐볼까요? 이게 뭐죠? 문자의 특성이에요. 문자의 특성.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자 언어의 특징이죠. 하지만 음성 언어,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도 미국까지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문자 언어의 특징이죠. 후대 사람들은 뜻을 전달하는 음성과 문자 같은 수단을 통틀어 기호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호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것이다. 기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호는 내용과 형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기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나무라는 게 있죠.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무라는 내용과 풀. 나무와 풀. 이렇게 나무라는 게 결합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쓰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러한 나의 특성을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언어의 기호성.
사람들은 기호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호성에 의해 나의 또 다른 특성이 생겨난다. 내용과 형식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건,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통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지시하는 형식은 어떤 것으로 정하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 됐어요?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특성. 이것이 언어의 자의성이다. 자의성은 기호로 표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호성에 종속되는 특성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언어의 기호성, 여기 중요한 게 정리 다 돼 있네요. 언어에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체에 있는 기호이다. 이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나무, 일본 사람들은 기, 중국 사람들은 무, 영어권 사람들은 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는 뭐예요? 이런 종류, 이런 것을 꼭 나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라고도 부르고 무라고도 부르고 틀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뭐예요? 언어의 자의성이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의죠.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다. 알았죠? 언어의 기호성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내용과 형식의 결합체가 바로 기호이다. 무슨 소리예요? 언어의 내용이 이거죠. 이게 내용이죠. 네. 그리고 여기 형식이잖아. 여기 합쳐져야지 뭐가 되는 거야? 언어가 되는 거야. 선생님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게 내용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호성이다.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약속의 터에 존재하다라는 거 가보죠. 마무단.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사람들 사이의 약속과 관습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나의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감정을 어떤 소리나 문자로 표현할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에 따라 나를 사용했다. 물론 사람들이 한나라시에 모여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나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언어의 사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사회성이다. 사회성. 이렇게 이루어진 약속은 꽤나 힘이 있어서 대를 이어 계승되었고 쉽게 바꾸거나 깨지지 않았다. 나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 어느 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해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특성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불렀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없고요. 너무라고 바꿔 쓸 수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실까요? 정해진 틀이 편리함을 주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인 만큼 나는 틀에 박히는 경우가 많았다.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틀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단어를 만들 때도, 단어를 엮어 문장을 만들 때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언어의 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내게는 구속일 수 있으나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함을 주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 나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했다. 꽉 짜인 틀이 더 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틀만 안다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정해진 틀만 안다. 이게 뭐 규칙성의 장점이에요. 언어의 규칙성의 장점. 이런 특성을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불렀다. 언어의 특징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자,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언어에 따라야 일정한 틀이 있다. 보세요. 나무까지 이걸 가진 나무라고 말할 수 없죠? 나무를 벤다. 이렇게 안 되죠. 이거 다 틀린 말이죠. 이런 거 뭡니까? 언어의 규칙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규칙. 그러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언어의 규칙성은 뭐 때문에? 언어의 특징은 다 뭐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움이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새로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일정한 틀이 잡히고 사람들 사이 약속이 이루어진 후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었다. 나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단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단어를 조합하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특성을 뭐라고 불렀다? 언어의 창조성.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나는 그에 맞는 단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다 뭐다?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니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없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아니, 다음 페이지가 아니죠. 차문단 갈게요. 이러한 나의 힘은 사실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도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언어의 창조성. 창조성이 있다 없다? 인간은 있지만 동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새로운 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죠.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지만 곧 그 규칙을 발견하고는 이를 활용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 아기들이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 그 신기함 정말 대단합니다. 언어 배우는 거 보면 그런 능력들은 다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나오죠. 언어의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단어, 문장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변화하다. 나는 늘 같은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소리가 더해지거나 있었던 소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단어의 소리나 표기가 달라지기도 했고 쓰이던 단어의 뜻이 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규칙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다양한 뜻을 담아내기도 했다.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에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단어는 뭡니까? 생성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발전하며 또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의 역사성에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모습은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한 시대를 누리다가 죽듯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한 시대를 누리다 죽듯이 나 또한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이런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불렀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이전의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부귀, 뿌리 깊은 남산, 나무는 바람에 아닌 웰스 흔들리지 않는다. 꽃 좋고, 꽃이 좋고, 좋고는 좋다는 뜻이에요. 여름 하나니 여름이 뭡니까? 열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겁니다. 용비어천 거죠. 자, 끝부분. 나는 사람들과 함께 태어났고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나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해왔기에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달라진다. 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나를 더 섬세하게 만들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나는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자, 다음 126쪽 보글보글 가볼까요? 소다는 보글보글. 설명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수정. 자, 언어의 보편적 특성. 요겁니다. 요거 배워주세요. 요거 3번. 이거 3번은 뭐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규칙성, 창조성, 역사성 이것을 꼭 알아둘 특징들. 기호성, 내용과 형식의 결합체다. 얘는 직접 공부하시고요. 자의성, 내용과 형식에 필연성이 없다고 그렇게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죠?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규칙성, 언어에는 따라야 할 일정한 틀이 있다. 규칙이 있다 이 소리죠.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단어, 문장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이전의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요것 6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걸 알아면 이 단어는 너무나 쉽게 풀려집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꼭 해야 되는 건 보글보글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표시해뒀다 질문하는 센스도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